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곽지균 감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겪은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요즘 젊은 분들은 뭐 거의 잊혀진 감독 중에 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, 이분은 2010년 5월 25일 날 대전 분인데, 대전 자택에서 어, 연탄가스에 의한 자살로 발견이 돼서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. 이 영화 감독들의 그 성향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좀 이렇게 에, 활발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, 또 한편으로는 남 앞에서 그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좀 조금 좀 얌전하고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각주인 감독은 본인 스스로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별다른 취미가 없었는데, 단지 그 어두컴컴한 그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, 이렇게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곽주긴 감독은 강서구 씨, 이미숙 씨, 이혜영 씨, 안성기 씨가 주연했던 그 청춘 멜로 영화 겨울 나그네로 당시에 큰그 히트를 쳤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. 이 영화로 대종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. 그리고 91년에 젊은 날의 초상으로 대종상 감독상, 또 이분은 시나리오까지 쓰셨어요. 그래서 1992년 걸어서 하늘까지로 대종상 각색상, 그래서 92년,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한국 멜로 영화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재기발랄한 감독으로 흥행가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. 이 감독님하고 이제 제가 영화기자 초년병 시절에 한 두세 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,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그 신촌의 그 이화여대 정문에서 그 오른쪽 길로 저 신촌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이 카페 음식점 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한 2, 3분 정도 내려오면 내려가는 방향의 왼쪽 편 지하에,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리뽀사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. 스페인어로 나비, 버터플라이라는 뜻인데, 거기에서 이제 서너 번 만났어요. 근데 이 감독이 본인 스스로 그 내성적이고 좀 대인관계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이었을지도 몰라도, 제가 초년병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좀 낯을 많이 가리셨어요.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하고, 조금은 좀 취재원과 감독과의 그 조금 좀 어려워한다거나 뭐 그런 표정을 좀 지셔서 오히려 제가 무안할 정도로 좀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, 아마 이런 것이 그 본인의 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태도가 아닌가. 그래서 아마 본인의 그 생각을 밖으로 활발히 드러내는 것보다 안으로 이렇게 삭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그 감성적인
멜로 영화를 잘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찌됐든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종상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상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시상 제도인데, 거기서 신인 감독상, 감독상, 대종상, 각색상까지 받았던 그런 그 주목받는 감독이 자살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5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대의 영화 감독들이 밀려들면서 연출 제한이 오지 않아서 아마 그 한 오랜 동안 그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. 그러다가 이분의 그 유서 내용 중에 일부가 그 공개됐는데, 그 당시에 그 기사를 보면은 영화 일을 하고 싶은데 연출 제한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참 힘들다.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예술인들의 어떤 그 정말 단적인 실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이런 표현이 듭니다. 연출 제한이 없어서 괴롭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은 한 편의 연출 제한이 받으면 몇 천만 원의 그 목돈을 받지만, 대부분의 감독들은 영화 한 편을 찍고 다음 영화 때까지 짧게는 3년, 길게는 뭐 10년 이상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정향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. 그 집으로, 그 유승호라는 그 아역 배우가 지금은 뭐 중견 연기자로 탄탄히 그 성장을 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인가 그걸로 나와서 이제 할머니랑 티격태격하는 그런 영화였는데, 그 이화여대 출신의 그 재개발랄한 이정향 감독도 집으로라는 영화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지금 연출작이 없습니다. 사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못 만든다는 것은 바로 생계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, 이 각주긴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근 4, 5년 이상의 그 연출 공백기 동안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즘엔 뭐 여러 가지 플랫폼, OTT라는 그런 제도도 나오고, 뭐 영화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생겼지만, 많은 대다수의 감독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뭐 배고픈 예술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벌써 곽지균 감독이 불의의 그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가 벌써 13년이 넘었는데, 간혹 제가 뭐 많은 감독은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본 감독 중에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던 감독이 어떤
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56세에 자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지금도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서너 번 이 육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이제 언급을 한 것 중에 하나가,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 중에 사실은 상위 1%에서 3%를 제외한 나머지 90% 이상이 최저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오늘도 열정페이로 영화 현장을 누비고 있다는 것도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 이 한국적인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참 고단한 직업이다.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에 좀 더 다른 이슈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